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볼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긴 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까지 끌고 갈까? 아직 기회 있을까? 김태선 본부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제가 어제였을까요?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이거 한 번만 조정 나오면 내가 아직 시간 남으니까 따라잡아도 될 텐데 이대로 가나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 프로그램 발표 전에 브레이크 성격 어느 정도의 강도라고 보실까요? 일단 일부 정리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성장주냐, PBR 관련주냐 그 안에서 이제 수급의 시속 게임을 저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놓고 보면 반도체 IT, 그러니까 기술주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빠지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PBR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같이 빠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안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 당연히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군들 PBR 관련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최대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 수익을 챙겨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PBR 관련해서 지난주 후반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별로 좀 차별화 전략은 필요하나 지금부터는 사실 제 기준으로는 제 성향으로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PBR 나중에 다시 볼 때 보더라도 일단 일부 물량들은 좀 매도해야 수익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굳이 지금의 낙폭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BR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몰리면서 대형주로의 수급 쏠림도 가속화됐잖아요. 네.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시속 게임을 활용할 가능성은요? 지금 그 차이가 벌써 나타나고 있죠.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지금 약하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저는 중소형 쪽의 성장주들 이제 그간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온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지를 또 뽑을 수밖에 없는데 2차 전지 쪽에서도 저는 힌트를 좀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대형주 플러스 PBR 관련해서는 배당락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제 맞는 정책이 필요한데 다른 나라들이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큰 기대를 갖고 계속 이제 보시기보다는 대응할 수 있을 때 저는 대응을 하시면서 다음을 도모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준비 기간도 다르고 강제성도 다를 테니까요.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더해봤습니다. 대안은 계속해서 저희 키워드 열면서 찾아보도록 하죠.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PBR주로 우르르 오른쪽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금융도 있고 지주사도 있고 자동차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데 성격을 묶어서 다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대응도 필요한 섹터가 있을까요? 올라갈 때는 조금 분산해서 볼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정을 받을 때는 한꺼번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게 지금 이제 조정이냐 이게 쉬어가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KB금융이 4%가 빠지고요. SK가 5% 빠지고 현대차도 5% 빠집니다. 보통 저는 3, 4% 정도 빠지면 조정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5, 6% 빠지면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등산을 한번 해보시면 뭐 동네 산 보통의 산이라고 한다면 쭉 올라가다가 옆으로 잠깐 쉬죠. 약간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춘천 옆에 그 강천의 사막산이라는 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사막산은 올라갔다가 다음 봉우리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봉우리에서 두 번째 봉우리 내려온 다음에 그냥 집에 가세요. 두 번째 다시 올라가려면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만약에 쉬어가는 정도라면 2, 3% 빠져줘야 되죠. 그래야 많은 분들이 겁을 안 먹고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근데 지금 4, 5% 정도라면
저라도 이것은 지금 팔고 한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매물이 쌓이는 겁니다. 매물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 매물이 쌓이면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뛰어넘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아무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바로 2월 말 3월 초면 벚꽃이 피고 나면 벚꽃이 필 때고 그러면 이제 배당락이 또 생기거든요. 지금 이 제가 거론했던 기업들이 다 배당락에 해당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이제 배당락에 따라서 주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선제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는 이게 쉬어가는 거냐 아니면 쉬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너무 많이 하산한 거냐라고 봤다라면 제 개인적으로 후자일 가능성이 지금은 너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당 관련해서 일자가 가장 딱 보이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대응 팁도 공유를 받아보고 싶어요. 결산 배당 기준일이 29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산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현대차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지금은 상태를 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3월 20일 기아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0만 원대에서는 사십시오. 근데 12만 원 왔을 때는 일주일 만에 이제 매도를 권해드렸던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벚꽃 배당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니까 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의 12월 말 배당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배당주 투자는 3번 걸쳐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제가 좋아하는 호빵이 나오는 10월 초에 호빵이 나오면 배당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두 번째는 12월 초입니다. 그게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갈 때 팔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배당 받으시려면 12월 말에 사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배당을 받으시겠다라면 그때 가서 그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이미 이전에 저희가 이제 MTN에서 한 달 내내 이제 배당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가는 다 올랐다라고 봐요. 여기서 자칫 잘못 물리면 배당락에 의해서 1년 수익률이 이자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10월이나 12월 달에 사신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당까지 갖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더군다나 배당 플러스 PBR로 올라왔다라고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의견이 저PBR 주에 대해서는 일단 수익이 낮다면 챙겨야 된다.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모아졌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돈이 안 향한다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메리트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는 뚜렷하게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넘어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가 몽글몽글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엔캠, 전에 쪽에 대한 이야기만 좀 했고 여기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포인트를 집으려고 했습니다만 미래나노텍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리튬 쪽에 반응이 나와서일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후 들어 바닥 대비 올라서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던 종목을 보면 다 2차 전지더라고요. 김대수 본부장님, 네. 대안을 찾아보죠. 2차 전지가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지금 시총 상위주에서 빨간불 정말 오전 대비 선전 그건 2차 전지거든요. 네. 특별한 시그널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에서 좀 눈여겨봤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리튬 관련한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굉장히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기술적인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어제부터 이번 주 오게 되면 리튬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소재 쪽에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괜히 그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안 해도 될 이야기였고 이미 산업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실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쐐기를 박아주는 이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IT에서 좀 빠진 수급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미래나노텍이 생각보다 지금 좋은 성과를 좀 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 리튬 가격 하향 안정화가 올해 상반기에 이들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제였죠. 이제 그제 호주에서 이 리튬 채굴을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급을 조절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조절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수요가 풀려야지만 가장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2차 전지 혹은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없으니 기술적으로 반등을 일으키기에는 좋은 쪽은 당연히 공급의 조절이지 않습니까? 그 공급의 조절을 또 호주 쪽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지의 나름의 투심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요소로 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대신에 이제 이거죠.
셀이 더 갈 거냐, 아니면 소재를 이제 공략을 할 거냐.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네, 소재를 공략할 거냐 이제 이 고민인데 저는 우선은 뭐 셀만 가는 것도 웃기고 소재만 가는 것도 웃기긴 합니다만 일단 셀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안정성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는 셀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변동성을 좀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에코프로 BM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신 그 리튬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명에 이제 리튬이 들어가는 기업은 일단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테마의 영역으로 네. 논외로 하고 네. 그러면은 속도 측면에서도 안정성 측면에서도 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대형주가 간다면 또 시원하게 가잖아요. 네. 속도 측면에서도 만약에 화답을 한다면 괜찮다라는 신호로도 저희 해석하고 이해해도 될까요? 괜찮은데 일단 사실 저는 좀 시각이 약간은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대형주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내부 인사를 정함에 있어서 신사업에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분이 이제 정해지다 보니 오히려 저는 요새 LG 화학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LG 화학을 또 체크를 해보다 보면 지금 LG 화학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다가오는 해에 그리고 내년에 미국 IRA 법안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큰 이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아니라 환급금으로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돈은 받는데 그거에 따른 세금을 LG 화학이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LG 화학은 지금 이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또 매각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을 또 펼쳐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 가장 무거웠던 LG 화학이 좀 주가가 오름에 있어서 명분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이 빠졌나요? 이 정도면 가격적인 메리트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오늘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과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가 엔캠을 필두로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반응 나오는 부분일까요? 일단 엔캠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엔캠을 가지고 어디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추세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캠이 지금 매도 신호가 어떤 매도 신호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엔캠은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전액에 대한 부분들, 중국산 전액을 안 쓴다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재료보다는 일단 차트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엔캠을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일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갖고 가느냐? 차트가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갖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저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차트가 무너지는 신호가 없어요. 단지 스탑로스는 항상 걸어야죠. 언제 그 브레이크가 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는 교과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여기에 겁을 내시는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엔캠이 2차전지 전반적으로 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별개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도 지난주부터 말씀드려왔던 게 있습니다. LG화학을 기준점으로 보시라. LG화학 차트가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2차전지를 차트로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유효하다. 워낙 그 재료들이 어디에 포커싱이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 차트가 가장 이쁜 거 대형주 중에 단연코 LG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따라오는가 했었는데 삼성 SDI,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을 대장주로 놓고 보고 삼성 SDI가 그 두 번째다. 그 다음에 소재에서는 단연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급등하는 차트는 아니지만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요게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바닥이 확인되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 완전히 나눠져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바깥 토끼를 집토끼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거는 2차 전지에서 좀 반신반의하거나 부정적인 분들을 2차 전지 수급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2차 전지가 차가 잘 팔린다 이거는 중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차트만 좋으면 트레이딩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화학을 중심으로 놓고 LG화학을 사셔도 되고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보셔야 되고 요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6월 말이면 벌써 2월 말입니다. 3, 4, 5, 6, 4개월 남았습니다.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뀔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이 2차 전지가 한번 저는 뭐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 재개 이전에 물론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버티기 전략이 들어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한번 좀 이제 배팅이긴 합니다만 그런 흐름들 속에서 한 번의 리바운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과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 들으시는 분들 많이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시세 나오는 쪽 변동 요인들 그리고 어느 쪽에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지 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담아봤습니다. 3위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전 대비 시세가 약해진 쪽도 있긴 하지만 묵직한 이슈 워낙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방산주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수은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총선 이후로 미뤄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또 다른 이면으론 실적 좋습니다. 위원님과 이어받도록 할게요. 방사는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모아질 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도 안 볼 때 봐야지만 그 짧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섹터라고 보실까요? 방사는 저는 지속적으로 밀릴 때마다 보셔도 되고 지금도 저는 봐도 된다. 방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방산의 지금 이제 뉴스들 중에 하나는 일단 우주항공과 관련된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제가 오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주항공은 항공우주를 보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항우연, 그러니까 항공우주연합회에 있던 연구원들이 다 하나로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과 같이 민간 개발도 이건 정부 개발 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우주와 관련된 부분은 중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근데 우주는 묵직한 거잖아요. 당장 우리가 막 위성 발사하면서 이걸 막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항공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중기적인 과제죠. 그러면 중기적 과제 속에서 제가 아까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단기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기 수출이라는 거죠. 이 무기 수출을 다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작년, 작년에 막대하게 쌓였던 수주 잔고가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을 잡힐 겁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의 천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이제 매출을 잡히지만 기존에 잡혔던 것들이 이제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고 중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밀릴 때마다 계속해서 보유 관점의 접근 다 유효한 주식들이 아니겠나. 좀 길게 그 대신 이건 좀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포트폴리오가 100이면 한 20% 정도로 그냥 여기다가 꽂아 두는 거죠. 그리고 신경 안 써야지 이걸 가지고 당장 상한가를 한번 먹겠다? 그거는 이제 조금 결이 다르다. 앞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과는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보고 멀리 봐야 되는 쪽, 그러나 기회는 있는 쪽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방산 쪽에 대해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방산하면 사실 기관은 많이 팔고 외국인은 좀 많이 최근에는 사는 섹터로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수급이 쏠리면 화르르 울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으로도 유효할까요? 일단 국가 중요 사업인데 네. 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파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 한 해 기준의 총 매출을 보면 그 전년도보다 약 2배 정도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한 해의 총 매출이 2022년도 대비해서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었을 때 2022년 대비 2023년 주가가 정말로 2배 올랐느냐? 그것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보면 2022년도에 6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작년에 13만 원, 그러니까 약 2배 정말로 이제 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수출이라든지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정말 이 주가에 제대로 또 반영이 되는 산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는 성과에 이 주가에 녹아드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게 이제 방산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의 더 수출 성과를 올해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은법 개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저도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길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체크해야 될 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는 일시적인 차액 실현 매물도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통과해 주는 게 맞는데 뭐 여러 가지 대내 변수로 인해서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지금 위치가 사실 고점에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건 알겠지만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먼저 해결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보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굳이 이것을 정리하고 다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없으셨던 분들이 이제 방산에 대해서 이제 매수해볼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체크를 하신 이후에 불확실성이 최대한 줄어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를 뽑아봤는데요. 하나 더 얹고 가도록 하죠. 비대면 관련 이야기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제가 언급드렸죠.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의대 관련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확충 규모가 2,000명이고 이를 강행하겠다.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는 멘트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성정보와 같은 관련주들의 흐름은 오히려 조금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한 번 더 탄력은 종목별 차별화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고점을 높일 수 있을지 오늘 다시 한번 좀 질문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사실 오늘 이 2시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워낙 멘트에 따라서 방향성이 빠르게 좌우되잖아요. 더욱더 이 폭이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까요? 관련주의 흐름 오늘 이 코멘트와 더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랭킹에서 얘기했던 것을 여기서 이제 좀 프로의 시선에서 얘기했던 걸 여기서 좀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있고 정부는 어쨌든 이제 강경 정책이죠. 과거 정부와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의사 증원 문제는 뭐 정책적인 과제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정부는 이제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 전공의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전문의들이 손을 든 것도 아니고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원광대는 취소했어요. 의대생들은 지금 나서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시험을 다시 볼 수 있고요. 가장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이죠. 보통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이 전공이 우리가 전임의가 되는 건데 면허가 취소돼도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허리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병원 가면 이제 고름 뽑고 뭐 주사 놓고 이걸 전공의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비대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그 논리적인 부분들은 연결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비대면은 의사분이 이제 그 화면을 보고 이제 진료를 하는 것이지 전공의는 비대면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비대면을 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사분이 처방을 내려주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인공지능이 처방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과 이 의료 파업과는 전 상관성이 없다. 오히려 기기 쪽과 연결고리가 강하다라는 시선이실까요?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보시려면 기기라든지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루닉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의사 수를 줄여나가는 하나의 노력이고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의사 파업과 연결성이 별로 없긴 하겠습니다만 미래적으로 본다라면 비대면도 맞아요. 비대면도 정부가 이제 이 흐름으로 가겠고 과거에는 우리가 비대면을 할 때 재진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초진이 아니라 재진만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지금 초진도 가능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대세는 맞아요. 대세는 맞는데 지금 일단 주가가 좀 많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것들로 이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테마로 연결해서 시켜서 보려고 한다라면 지금 일단은 저는 비대면보다는 의료용 AI 쪽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당분간 이제 의료업계 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정부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의사협회가 지금은 과거에 보였던 의사협회 자체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끌고 가 보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0명은 필수 의료 붕괴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노이즈가 가중이 되면서 이 바이오, 조금 더 넓게는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이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수급 쏠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는 없는지도 궁금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제 이야기다. 기준으로는 그냥 이쪽이 이제 룰대로 지금 이제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지금 제약바이오 나름대로 이제 개별 기업만의 히스토리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알테오젠은 알테오젠대로, 유한양행은 유한양행대로, 뭐 한미그룹주는 한미그룹주대로, 보령은 보령대로. 신약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그럼에도 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지금 올해 이제 가장 큰 화두였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작년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화두였고, 만약 이들이 좋지 못할 때 과연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쪽은 어딘가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를 한 번씩 좀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가 좀 약하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사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도 순환매가 저는 돌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특히나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좀 컸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네.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도 덜 올라온 기업들이 많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쪽으로 좀 수급의 이제 이동이 좀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 이 비대면 의료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또 온기가 왔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쪽 이슈는 지금 서로 강대강의 싸움이라서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네. 조금 떨어진 이야기이기도 한데 큰 틀에서의 그런 자금 이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뉴스가 나오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오늘은 사실 2차 전지 일부 기업들 네. 아니면 어제 굉장히 핫했었던 그 소라 AI 관련 이러한 기업들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참여한 대다수의 분들이 이번 주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지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수급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담아봤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작은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섹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커질까요? 네이버 웹툰이 6월에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5조 가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몸집이 이만큼이나 커지겠죠. 섹터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 오늘 코스닥 쪽에 시선이 모아지면서 4개 종목이나 지금 상한가 진입, 그중에 한 종목이 Y랩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긴 한데요. 모멘텀이 이 정도면 한 종목 정도는 상한가에 풀리지 않고 있으니까 오전에 있었던 이슈가 일부 종목은 변동성이 있지만 이렇게 한 종목이 버텨준다면 하루 이상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라는 진단도 가능할지 궁금해요. 예, 저는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국내 상장이라는 시나리오를 벗어났다는 게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국내 상장이 됐다라면 이 5조짜리가 국내 폭탄이 빵 물량 폭탄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 쏟아지게 되면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죠. 근데 자, 한 가지 이제 구분해 봅시다. 근데 이 뉴스가 갑자기 튀어나왔냐? 아닙니다. 네. 이 뉴스는 벌써 한 달 전부터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Y랩이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조금 흐름은 이어질 걸로 봐요. 그것은 이제 구분하자라는 것은 이건 좀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 테마적인 성격은 시세 급등은 좀 내일도 나타나긴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 전 차라리 네이버를 주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미국에서 자금을 수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2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주 전에 현대차가 PBR 관련주, 배당 관련주가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또 한 가지 뉴스가 더해졌습니다. 인도법인의 인도 상장. 인도법인의 인도 상장 IPO였거든요. 그래서 인도법인의 인도에서 상장한다는 그 자금을 국내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의 그러니까 초기에 올라갈 때 3가지 재료가 묶였었어요. PBR, 배당, 인도법인의 상장. 근데 네이버는 미국에서 5조짜리 폭탄을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왜 못 오르죠? 저는 물론 이제 네이버도 사업부가 많고 네. 그렇다라고 보여지지만 요 관심으로 오히려 저는 역용해 볼 필요가 있다.
지분율 희석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네.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이제 땡겨오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IP에 대한 부분들 이제 보유 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한번 이거 어찌 베팅이죠. 아직 시세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작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움직이는 거 따라가는 게 맞지만 글쎄 내가 이걸 갖고 한번 좀 매매를 해봐. 저같이 이렇게 뚱뚱하고 무거우신 분들은 네이버를 한번 좀 공략해 보는 것도 틈새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까지 웹툰 아이디어 확장해보자. 여기까지 키워드 정리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랭킹5 진행해봤고요.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